청첩장보다 먼저 도착한 건 거래 명세서였는데요.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 뒤로 들려온 말들은 축복이라기보다 조건표에 가까웠습니다. 이지혁이 비혼주의인 것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었는데요. 결혼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던 마지막 울타리였던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이 스스로 그 울타리를 걷어냈다고 하니 김다정은 말문이 막혔고 이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너 왜 그렇게 급해졌니라고만 중얼거리더라고요. 이 모든 출발점에는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야라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지혁이 퇴사할 때 팀장이 던졌던 그 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박혔습니다. 상철이 재취업이 무산된 사정을 털어놓고 비밀을 부탁했을 때 그 말은 더 큰 돌멩이처럼 지역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수빈이 충동처럼 진실을 가족에게 알려버리고 해고당한 지환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 격해졌을 때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말, 혹시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아니었나?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덜 아프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보다 먼저 도착한 건 마음의 거래 명세서였던 거죠. 결혼 소식이 번개처럼 퍼지자 제일 먼저 흔들린 건 지은호였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를 아직도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충고인지 작별 인사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고성희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성희는 지은호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주저없이 거액의 디자인 비용을 내걸고 일을 맡겼는데요.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말이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하단의 협력사 목록에 하늘건설이 조용히 찍혀 있었어요. 지은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 수 있지라고 마음을 달랬지만 우연 같지 않은 느낌은 무엇일까요? 지은호는 그날 밤 도면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선을 하나 긋고 지우고 다시 긋는 동안 가슴속 선명한 선은 자꾸만 어긋났습니다. 박성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자 지은호를 마음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부딪힐 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하는 걸까요? 성재는 공진단과 음식을 챙겨 지은호를 도왔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더 단단했으면 둘 다 지켜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돌았어요. 박진석은 아들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사람 일이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야. 감정이 너무 앞서면 둘 다 잃는다. 성재는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그게 전부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는데요. 오래 지켜본 우정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사랑의 마음 앞에 정답은 늘 반쪽짜리였기 때문이죠.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게를 견뎠습니다. 이상철은 정장을 꺼내며 내가 자초한 건가라는 자책과 싸웠고 김다정은 말없이 식사부터 챙겼는데요. 밥은 먹고 가라는 말이 축복과 체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이지환은 우연히 끔찍한 사실을 맞닥뜨렸는데요. 박영란을 모시고 기다리던 로비에서 들려온 짧은 통화, 안전관리 자문은 상견례 이후로 확정이라는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지환은 그 자리에서 핏기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형의 결혼이 형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과 연결된 거면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뼈를 울렸거든요. 박영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려야 해요. 형을 위하는 거라면 더더욱요. 늘 조신하고 차분하던 박영란의 목소리는 그날만큼은 단단했는데요. 이지환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단단함에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서기 위해 의지하는 법 말이죠. 상견례 자리에 앉은 이지혁은 반지 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요. 그 작은 상자의 뚜껑 소리가 마음의 경첩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아의 아버지는 단정한 말투로 필요를 이야기했어요. 가족이 가족을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만 들으면 따뜻했는데 문장 사이로 숫자와 인사 파일이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될 수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비혼주의자의 원칙보다 상철의 굽은 어깨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지화는 결국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아버지 일 때문에 뭐가 걸려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길게 흘렀는데요. 모두가 편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이지혁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단순했지만 거기엔 스스로를 뺀 모든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지화는 울컥해서 형, 나는 형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거든이라고 했는데요. 어른들의 판에서 통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말, 그래도 그 말이 형의 마음 한쪽을 분명 흔들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은호 씨, 사람은요, 붙잡을수록 놓치는 때가 있고요. 놓아줄수록 붙는 때도 있어요. 그 말의 주어가 누구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지은호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희의 눈빛이 누군가를 시험하듯 미세하게 가늘어지는 걸 보았는데요. 지은호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는 결과로 말하자. 그래서 밤새 도면을 뜯어 고치고 색보드를 다시 구성하고 샘플을 교체했습니다. 일에 몰입하면 마음의 통증이 덜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선 하나를 똑바로 긋는 순간마다 가슴속 선명한 선은 더 떨리더라고요. 박성재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비혼을 믿어온 건 사랑이 가벼워서가 아니잖아. 약속이 무겁다고 믿어서였잖아. 성재의 목소리는 간절했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 하려는 건 그 무거움을 계약으로 바꾸는 거야. 이지혁은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가 책임져? 짧은 반문 뒤에 둘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정은 때때로 가장 정확한 칼이 되는 법이었는데요. 정확한 칼은 상처도 정확하게 냅니다. 성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우정, 회사와 가족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에 흠이 간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거든요. 결혼식 준비는 예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하늘건설 쪽은 빠르게 날짜를 박았고 예식장 라운지의 임시 디자인 시안이 공유됐는데요. 지은호의 도면이 별도의 표기 없이 라운지 콘셉트의 일부 반영된 걸 보고 지은호는 심장이 한 번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이 내가 끝내지 못한 마음을 위한 통로가 되는 건가요? 혼잣말이 흘렀어요. 그때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라운지 앞에 있을게.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넘어질 때를 만들어둘게. 그 한 줄이 의지할 의자를 하나 더 내어놓는 느낌이었죠. 지은호는 고마워요. 근데 저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라고 답했는데요. 잘 버티고 있다는 문장 뒤에는 사실 잘 버티고 있지 못하다는 고백이 늘 조금씩 붙어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상철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조심스레 매었는데요. 내가 내 아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자책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다정은 지역의 등을 토닥이며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밥은 먹고 가라고 말했어요. 예식이 시작되자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크게 울린 건 침묵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문장, 모두가 편해지면 좋겠어서라는 변명,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거든이라는 진심이 서로 얽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발신인은 지은호였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이 도착했는데요. 사진은 라운지의 최종 스케치였고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지혁은 그 말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던 논리가 단번에 흔들렸거든요. 좋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반지 상자가 다시 손끝에서 열리고 닫혔는데요. 이지혁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보아는 이지혁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보아는 처음부터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에게도 각자의 사정과 고집이 있었고 그 고집이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였죠. 보아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확인하고 와요. 오늘 말고 지금. 그 한마디가 의외였는데요. 하늘건설의 대표인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보아가 지켜온 침착함 속에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자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아는 정직은 서로에게 득이 되어라고 덧붙였고 이 말이 진짜였다는 걸 이지혁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한편 식장 바깥 라운지에서 지은호는 고성희와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성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감 잔금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지은호가 이유를 묻자 성희는 미소를 거두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편을 늘려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언젠가 내 편이 될 사람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흔들리면서도 결국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가시가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를 배신하지 않는 쪽으로 가볼게요. 답은 단정했는데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환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고르고 난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아니 지은호 누나, 혹시 형이 오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형, 지금이라도 마음 확인하려고 나왔거든요. 지은호는 놀랐고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요. 지혁 선배가 지키려던 건 사랑이었는지,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지혁 선배 자신이었는지. 몇 분 뒤 이지혁이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가 그날만큼은 더 말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고개를 들어 지은호를 바라보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고도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질문은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래 기다렸던 정직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패가 되려면요. 먼저 자기 몸에 맞는 무게를 찾아야 하거든요. 나도 지금 찾는 중이에요.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몇 마디가 오늘의 모든 축복과 조건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그 시각 예식장 안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하늘건설 대표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안전관리 자문 계약은 상견례 이후로 확정이라고 하더니 뜻밖에도 재검토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사위가 될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이 말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당장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보아가 움직였다고 추측했고 누군가는 박진석이 물밑에서 판을 정리했다고 의심했는데요. 진실은 다음 회로 남겨두기로 하죠. 확실한 건 계약과 결혼이 같은 문장에 묶여있던 하루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남겨둘게요. 그날 저녁 이상철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찍혔는데요. 선배님, 혹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박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요. 저는 숫자보다 시간을 봅니다. 선배님이 시간을 버텨온 방식을 믿고 싶어요. 제 안의 진심과 계산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전화 한 통이 이상철의 굽은 어깨를 아주 조금 펼치게 만들었다는 건 분명했는데요. 김다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밥 먹고 이야기해요. 이제 남은 건 다음 질문들입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자였던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일을 끝까지 지키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박성재는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소유가 아닌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성희는 계산과 후견 사이의 경계에서 누구의 성장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을까요? 박영나와 이지화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한 문장이 다음 회에서 어떤 답으로 돌아올까요?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될 텐데요. 반지 상자는 잠시 닫혔고 마음의 상자는 이제 막 열렸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지 또 누구의 마음이 먼저 서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지혁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